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정가의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비공개로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기자들도 다 예상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예.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예. 뭐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예, 예. 우선 이번 보궐선거 패배를 두고 다른 정당계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표 사퇴를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표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지만 대표 사퇴를 하면 그 이후에 당의 진로와 관련된 또 당의 지지율 제고와 관련된 그러면 대안이 뭐냐, 대책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표로 있으면서 이 당 활로를 개척하고 지지율 제고를 위해서 최선 노력을 다하겠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동안에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묻고 대표들이 사퇴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저도 지방선거 패배 책임지고 사퇴를 한 사람입니다만. 맞아요. 예. 네. 근데 지금은 대표 사퇴가 능사가 아니고 당이 지금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내부가 시끄럽고 그다음에 정계 개편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저갈 길을 가고 갈라질 거다 해서 바른미래당이 흡수되거나 해체되거나 해서 소멸될 것이다 하는 인식을 많이 국민들이 가지고 계시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 이러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싶어도 사라질 정당이라고 인식을 하면 누가 지지를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표가 심기일전을 해가지고 모든 당원들이 합심일체가 돼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당을 제대로 된 3당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 환경을 조성하자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예. 근데요, 의원님, 그 바른정당계 의원님들의 주장도 그렇고 저희 기자들도 좀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것이 혹시 손학규 대표가 그렇게 새롭게 심기일전을 해서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시간을 더 들여봤자 이런 의구심이 있어요. 아니 그래서 오늘 결론은 대표가 유임을 하겠다고 한다면 유임이 아니라 사퇴를 안 하겠다 한다면 사퇴를 안 하겠다고 하겠다면 무슨 보관을 가지고 당을 어떻게 살려내겠다고 하는 것인지를 제시를 하고 당 내에서 토론을 하자. 그리고 대표 사퇴를 주장하는 분들도 사퇴 이후에 어떠한 대책 전략을 가지고 당을 살려낼 것인지를 제시를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심도 있는 토론을 해가지고 우리 나갈 방향을 정하자 이런 주장을 제가 했고 많은 분들이 동조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 보관이 제시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이제 그렇군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려봐야겠습니다. 이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은 왜 오르지 않는 겁니까? 사실 이 중도 어떤 제3지대 중도 정당이 가장 이상적이고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거든요. 왜 지지율이 오르지 않죠? 그런데 우선 지금 이 제3지대 중도 정당, 대한정당 역할을 한다고 국민의당이 먼저 출범을 했고 국민의당과 이제 바른정당이 합당을 하고 바른미래당이 됐었는데요. 우선 이 제3지대 대한정당을 만들어 주신 것이 20대 국회에서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28석 호남 지역구 중 23석을 국민의당에 몰아서 지지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힘입어서 정당 득표율도 민주당보다 1.2%나 더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정체성 시비에 휘말려가지고 민주평화당을 만드는 분들이 대거 이탈을 해가지고 지금 호남 민심도 반쪽하게 돼버렸고 그러다 보면 정당이라는 게 내부가 시끄럽고 하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할 정당이 자기 나름의 갈 길도 제대로 못 가고 이전 두고 싸움이나 하고 있다 하게 되면 국민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역시 거대 기득권 정당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우리가 비판은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 부정부패 원흉 세력이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적폐 청산한다 하지만 신적폐 정당이고 예. 무능 정당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도 예. 그러면 대안이 뭐냐 하는 대안 제시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예. 그런 데다가 예. 이게 내부 싸움질은 하고 있고 예. 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문제가 되고 특히나 예. 언론에서 정계 개편은 필연적이다. 예. 일시간 바른미래당은 존재하기 어려울 거다 하는 보도 때문에 예. 내일 모레 사라질 정당에 누가 지지를 보내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저는 그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언론도 잘못을 했군요. 예. 뭐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요. 있죠. 예. 예. 그래서 의원님, 이 정기 개편 먼저 이런 얘기를 먼저 이제 해주셔서 여쭤보는데, 이 의원님께서 이제 그러면 이 국민의당 계열 또 바른미래당 안에 이제 호남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평화당과 이제 당대당 통합 같은 걸 좀 구상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학규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분들에게 그러면 당을 살릴 보관을 내놔라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 보관 중에 하나로 우리 바른미래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기득권 양대 거대 정당을 대체할 수 있는 제3지대 빅텐트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민주평화당도 넣고 또 친문 반문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민주당 내도 사정이 복잡합니다. 거기에서 제3 중도 정당의 역할을 인정하고 함께 하겠다는 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신진 인사들도 영입을 하고 그렇게 되면 제3당으로서의 앞으로 역할이 더 크게 기대가 될 뿐만 아니라 정계 개편의 소용돌이 속에서 휩쓸려가지고 사라지진 않겠구나 하는 국민적 인식의 전환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한 대안으로 제가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럼 그 대안을 전제로 제가 여쭤보면 그럼 그 제3지대 빅텐트의 구심점은 누가 되는 거죠? 바른미래당이 바른미래당. 거기는 바른미래당에 그 말씀하시는 바른미래당에는 그 바른정당계도 포함이 되나요? 예, 당연하죠. 근데 만약에 바른정당계가 거기에 찬성하지 않고 이탈을 하거나 분리돼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진지한 토론을 거쳐가지고 토론의 시간을 길게 잡고 적나라한 토론을 하게 되면 어느 쪽으로 가는 길이 맞겠는지가 결론이 도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손학규 대표와 이 대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셨어요? 지난 일요일 날 뵙고 만나서 제가 손 대표님께서 그러면 본인이 사퇴를 안 하겠다 한다면 사퇴를 요구한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손학규 체제에서는 당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 그 보관과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그 한 보관과 비전 제시의 일례로 제3지대 빅텐트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국민당에 함께했던 그 바른 미래당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평화당 세력도 함께 하자고 그러니 패자의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손 대표께서도 공감을 많이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뭐 일각에서 지금 민주평화당 하신 분들이 저희들하고 빅텐트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건 뭐 지역 정당이 된다 이렇게 호남 신당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죠. 아니죠. 지금 국민의당에 있을 때도 호남 출신 지역구 의원들이 23명이었는데 그 뒤에 바른정당 출신들이 경기도, 서울, 경상도, 전라북도 뭐 등등 해가지고 아홉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입니다. 규모는 적은 정당이지만 그렇게 했는데 바른정당이 있으면 지금 민주평화당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세력이 확장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호남 지역 정당으로 전락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른 정당이 국민당과 통합을 할 때 민주평화당을 만들어서 나갔던 분들이 국민당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통합을 안 했겠느냐? 그러면 그분들이 그대로 있었으면은 바른 미래당이 지역 정당이라고 누가 주겠느냐? 그건 이치야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제3지대 빅텐트론이나 뭐 이런 어떤 구상들도 시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어느 시점까지는 해야겠다. 이런 시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건 있습니까? 내년에 또 총선이고 하는데. 정치권이라는 게 지금은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해도 내일 아침에 갑자기 되는 겁니다. 그렇기야 그렇죠. 금방 될 것 같아도 또 안 되고 시일이 오래 걸리고 그러는데 아마
진지하니 지금 기득권 거대 양당이 이대로 가게 되면 우리 국민의 선택의 폭이 두 정당으로 국한이 돼버리고 역할을 할 수 있는 3정당이 국권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국민은 울며 겨자를 먹는 그런 심정으로 거대 정당을 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합리한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과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제3정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대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념을 탈피해가지고 실용과 또 중도 그리고 민생을 우선하는 그런 정당으로 우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러려면 빅텐트를 쳐야 된다. 3지대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장이 모든 현실성도 없고 그러더라도 바른미래당을 살리는 길이라든지 중도 제3정당을 만들 수도 없는 일이고 만들어봤자 효과가 없다 한다면 저를 반박을 하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는 제가 수긍이 가는 논리로 제안을 하고 또 반박할 논리를 제안을 해주면 제가 수긍이 되면 언제든지 제 입장을 후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당 밖의 얘기인데 이건 좀 중요한 현안이라 의원님께 꼭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어제 이제 김경수 지사가 보석으로 이제 석방이 되고, 동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석방론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짚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더 가열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경수 지사가 포석으로 석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법정 구속을 하니까 민주당이 이성을 잃을 정도로 사법부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지고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한 재판이 아니고 여권의 압력에 굴복을 해서 포석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큰일입니다. 정말로 국기를 흔드는 문제인데 그런 증거가 없는 한은 의구심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되고 그것도 불구속 재판은 원칙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존중하는데 하나 미심쩍은 점은 이 김경수 지사가 자기 공수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전면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개 보석이라는 것은 증거인멸이 우려나 도망 우려가 없을 때 하는 건데 지금 통상의 사건에 의해서 보면은 보석 사안이 되기 어려운 사안인데 보석했다는 점에 좀 세간의 눈길을 좀 끌고 의문이 좀 제기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경우는 지금은 이제 구속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이미 확정이 돼 있던 형을 지금 복역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형 복역을 하더라도 인권이 있는 거고 만일 본인이 정말로 구치소 내 의료진으로부터는 치료를 받기가 불가능하다고 의료진이 판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형 집행정지를 해줘야죠. 치료 기간 동안이라도.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질병하고 관계도 없이 형 집행정지를 넘어서 석방을 하고 선처를 해야 된다는 게 사면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어느 도단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율사 출신의 의원님이시라 제가 또 여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님과 얘기를 나눠